이렇게 되니까 팀원들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겉으로는 수평적이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도 흐려지고 불만은 많아졌지만 정작 문제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수평적 문화가 실패한 게 아니라 수평적 문화를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안녕하세요. 리더의 질문에 답하다. 저는 주식회사 한국교육센터 김희선 박사입니다. 리더님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리셨나요? 달리다 보면 뒤를 돌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는 더 그러시죠? 오늘도 리더님들의 뒤에 있는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고민이요. 어떤 리더분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건 수평적이 아니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고민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많은 조직이 수평적 문화를 원해요. 그리고 수평적이라는 말에 덫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문제는 수평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석하는 데 있어요. 존중은 높이고 권위는 낮추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과 질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조직, 그런 현장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는 장면이 있죠. 저 또한 컨설팅을 해오면서요, 현장에서 반복해서 봤던 이 수평적 리더십의 오해와 진짜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합니다. 직급보다 자유로운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방향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이 이상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회의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내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대안이나 부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개인 의견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내세우는 것, 이것을 자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더가 업무 기준을 명확히 말하면 왜 이렇게 통제하려 하세요? 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건 수평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체계와 역할을 불편해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수평 문화는 질서를 없애는 문화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줄이는 문화예요. 이 차이를 놓치면 조직은 빠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수평적 리더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수평적 리더십은 직급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존중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 리더의 역할이 있고 팀원은 팀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수평적이라는 것은 그 역할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차이 속에서도 의견을 존중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나누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뭐라고요? 존중은 같다. 자, 리더는 결정을 해야 하고 방향을 정해야 하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구성원은 의견을 낼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역할과 책임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수평입니다. 질서 없는 자유,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 해봤잖아요. 네, 그 기업 중에 한 업체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직급 호칭도 줄이고 편하게 말하자고 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회의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직원들도 예전보다 편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몇 달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보고 체계예요. 이 보고 체계가 팀원들이 팀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이나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빠른 소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팀장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문제는 혼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결정의 권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회의에서 팀장이 방향을 정해도 팀원들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 방식은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의견을 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결정 이후에도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느라고 그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결국 뭐가 되겠어요?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팀장들의 리더십의 약화예요. 자, 팀장들은 기준을 세우기 조심스러워집니다. 업무 지시를 해도 통제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게 되고, 피드백을 하자니 수평적이지 않다고 말을 들을까봐 불안해지고, 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네, 말을 아끼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정을 미루게 되고, 더불어서 팀원과의 갈등을 빚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팀원들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겉으로는 수평적이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도 흐려지고 뭐 불만은 많아졌지만 정작 문제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수평적 문화가 실패한 게 아니라 수평적 문화를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조직이 수평적 조직을 만들 때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 없이 분위기만 바꾸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칭만 바쁘고 말투만 부드럽게 하고 회의 분위기만 자유롭게 만든다고 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의견은 자유롭게 내되 결정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해야 해요. 세 번째, 존중과 자유 질서가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자유롭게 하자.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조직은 금방 느슨해지고 리더는 힘을 잃고 구성원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역할은 분명하게. 그리고 태도는 유연하게. 자, 리더는 리더답게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말해 주셔야 돼요. 다만 그 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까라문까. 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뭔 말이 많아. 하라면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방향으로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견과 결정의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견과 그리고 결정의 단계를 구분. 네. 글씨를 알아보시기 좀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회의 중에는 충분히 질문하고 이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결정이 실행되도록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과 느슨한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리더를 약하게 만들지 말고 권위주의만 줄이자라는 거.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요. 리더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져요. 자,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영향력은 권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열린 마음과 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팀장을 힘 빠지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더 많은 의견들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그 실행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신뢰감을 쌓아나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구성원 교육이 함께 가야 해요. 자, 수평적인 문화는 리더만 알고 리더만 배운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팀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자율인지,
어디부터가 무질서인지, 의견을 내는 것과 결정을 흔드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학습해야 합니다. 수평적 리더십은요, 역할은 분명히 두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우리가 권위주의를 줄이는 거라고 했어요. 질서를 없앤 조직은 결코 건강한 수평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조직은 말만 편한 조직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이 함께 가는 조직이에요. 리더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울 때 수평은 혼란이 아니라 신뢰가 돼요. 오늘 저는 수평적 문화의 혼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렸어요. 성장을 고민하는 조직과 답을 함께 찾아가는 주식회사 한국교육센터의 김희선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